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선명우파 군소정당 자유민주당이 선관위에 대해 사전투표지 인쇄 날인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 전산망 보안성에 대한 국정원의 재점검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날인 시행과 사전투표 폐지, 문재인 후원업체인 선관위 보안컨설팅 업체에 대한 즉각 수사 등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오늘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 사설면에 게재된 선관위는 사전투표지 인쇄 날인 즉각 폐지하라, 독일은 전자장비 사용 자체가 위헌이라는 제목의 의견 광고 형태의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의 선거관리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4.10 총선 전에 필요한 개선 대책들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에 대한 이적행위 수사와 5.18 가짜 유공자 전수조사 등 많은 분야에서 국민의힘과 차별화되는 뚜렷한 자유우파 정책과 공약으로 상당수 우파 성향 국민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사전투표 문제점 등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선거정의 실현을 위해 싸워온 상당수 애국 시민들로부터 비판 또는 유보적 판단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유민주당이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투표지 인쇄 날인 즉각 폐지와 사전투표 폐지, 선관위 조사 결과 공개 요구 등 선거정의 투쟁 애국 시민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자유통일당 등과의 연대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4.10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지지세력 외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신문 의견 광고 형태로 공개 발표한 이번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의 조작 가능 발표에 이어 최근 재검증 중입니다. 결과를 조속 공개하고 4.10 총선 공정성 조치를 취하라. 첫째,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원회 전산망이 통합선거인 명부 해킹 가능, 사전투표용지 대량 무단인쇄 가능, 개표 시스템에 접속해 결과 조작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이어 지난달 보안 취약점을 보완했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조속히 결과와 대책을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2. 선관위는 지난달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직접 사인 즉 개인도장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4.10 총선에서 투표지 위조 가능한 인쇄 날인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선관위는 인력과 비용을 들고 있지만 정부는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에 추가되는 인원은 7,700명 정도에 불과 전체 선거사무원 42만 명에 비해 극히 일부여서 충당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킹 침해 사고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북한이 지난 2021년 4.7 보선에서 선관위 직원의 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이 탄로난 전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최근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즉 사인 날인 문제, 그에 반한 선관위의 소위 인쇄 날인, 인쇄와 날인은 서로 말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관위가 최근에도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날인을 거부하고 지금까지처럼 인쇄 날인 방식을 이번 총선에서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든 것이 사람이 모자라고 돈이 더 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에 추가되는 인원은 7,7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 선거사무원 42만 명에 비하면 극히 일부다. 따라서 사람이 모자라서 이걸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선관위의 주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불신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관위가 소위 헌법기관이어서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번 자유민주당의 성명은 선관위의 그런 해명, 소위 사람이 모자라고 돈이 더 들어서 못하겠다. 지금까지처럼 계속 인쇄 날인을 더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은 선거는 안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지난 1월 13일 총통선거에서 모든 전자장비를 쓰지 않고 수개표해 외신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셋째, 동독과 대치했던 통일독일의 헌법재판소도 2005년 선거 전자투개표에 대해 해킹 가능성만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 추세가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식의 투개표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점점 오히려 전자장비 사용을 통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자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자장비를 사용한 전자투개표는 그만큼 디지털 조작의 위험성이 높다는 데 대해서 많은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일수록 그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오히려 반대로 직접 사람들이 수개표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흔히 한국식 사전투표나 한국식 전자투개표, 물론 한국의 선관위는 자기들이 전자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얼빠진 일부 인간들도 그런 선관위 주장에 동조하는 식의 그 발언을 해왔습니다마는 분명히 한국의 투개표 과정은 상당한 부분 전자장비를 사용한 넓은 의미의 전자투개표라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과 비교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전자투개표를 둘러싼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이상한 표들이 무더기로 속출하고 또 재판 과정도 이상하게 진행되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심각한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략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관위의 구조적 인적 문제점도 상당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사정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령 선관위에 종사하는 선관위 공무원들 중에 좌파 성향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인 특정 지역 출신들이 전반적인 인구 구성에 비해서 현저히 많다. 지금 이런 지적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인적 구성을 전수조사해서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절 선관위는 그 내부 구성원들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령 예를 든다면 출신 지역들 분포가 어떤지, 혹은 가산점을 받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각종 선거에서 아주 선관위가 노골적인 친더불어민주당 행태를 수없이 많이 보였죠. 논란이 되고 있는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된 총체적인 진상규명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이미 공개된 것들만 해도 아주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관위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들을 수없이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 선관위가 하는 행태를 도저히 많은 국민들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대만 선거처럼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투개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민주당의 성명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3. 북한 김정은에게 국가기밀 USB를 넘긴 간첩 피고발인 문재인의 후원업체 금양통신이 선관위의 보안 컨설팅 업체입니다. 즉각 수사를 요구합니다. 첫째, 2023년 5월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질의에서 선관위가 보안 컨설팅을 맡긴 윈스라는 업체는 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잘 알려진 김을재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금양통신의 자회사라고 공개하고
긴급 입찰로 진행한 위장 공개 입찰이고 실상은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중대한 국가보안 사안을 국회는 즉각 고발하고 검경은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보안 컨설팅 업체가 쉽게 말해서 문재인과 아주 유착된 그 업체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공개됐는데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왜 고발도 안 했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가 참 한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또 좌익 세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집요합니까? 별거 아닌 것도 부풀리고 해서 마치 엄청난 일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국민의힘은 명백히 심각한 문제, 좌익 세력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세력들의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웰빙 정당의 행태를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과연 저런 국민의힘에 또 표를 줘야 되느냐, 이런 한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4. 북한 고위 간부 출신은 북한 사이버 부대의 대남 선거 개입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의 선거 개입을 국가 차원에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 정찰총국 산하 여론공작 사이버 부대는 남한 국회의원들과 주요 기관장 등 수십만 명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이메일 등을 파악해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북의 해커 인력은 중국에까지 수만 명으로 추산되며 국내 조력자 포섭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 김국성 증언 및 사설 2022년 1월 18일. 둘째, 미국 CNN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5. 사전투표도 폐지나 이틀 선거로 바꿔야 합니다. 수일 사이의 정보 차이로 등가성이 침해됩니다. 독일 헌재도 동일 시점 투표를 선언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등 선거 공정성 문제는 효율성, 편의성, 진영 간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은 자유민주당이 오늘 일간지 의견광고란을 통해 발표한 선관위는 사전투표지 인쇄날인을 즉각 폐지하라. 독일은 전자장비 사용 자체가 위헌입니다. 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이었습니다. 이 자유민주당 이번 성명의 마지막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등 선거 공정성 문제는 효율성, 편의성, 진영 간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